이거 7줄인데 또 퀴즈 냅시다.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만 찾아봐요. 하나야? 이제 비슷한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야. 딱 하나 찾아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빨리 읽어봐. 한 30초는 읽어야겠죠? 빨리 읽고 딱 하나만. 아까 그 비판적 사고 얘기할 때 모든 기적을 쏟았나 보다. 불태우고 잔다. 너 얘기하는 거예요? 저요? 저 읽고 있었는데요. 잔거 같은데? 아, 저 진짜 읽고 있었어요. 찾았습니다. 그걸 찾았다고요? 뭔데요? 저가 생각하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닌데요? 읽기? 아닌데요? 반쪽. 아닌데요? 서로. 아니에요? 거의. 아니요? 국어. 아니야? 대화. 아니야? 다양한. 그만. 다양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할 때는 이 사람의 의도 입장에서 이 글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걸 찾는 거고 당연히 토이고 당연히 관점이고 그렇지. 근데 그걸 다 포함해서 힌트 두 번째 줄에 있어요. 함께. 친구가 아니고요. 이해 아니고요. 이해. 글 이해 잘. 이야기. 이야기 있었어. 있었어 아니고요. 그 절박함이 느껴지는데 지금 더요? 야 무슨 저 한 글자 따위가요? 이 사람 이 학생 읽었죠? 글 하나 읽었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하나 읽었더니 이만큼 느낌이 있어요.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밑에 활동 봐봐. 글의 내용이 새롭게 느껴졌대요. 그게 느낀 점도 다르고 관점도 다른 걸 파악했지. 그리고 예전에 말씀하신 것도 다 떠올랐지. 그리고 무슨 뜻일까? 의문까지 생겼죠. 추가해서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처음에 읽은 거 말고 플러스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이게 더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얘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 글의 목적이 뭐예요?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은 뭐 하라는 얘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해봐라야. 얘기해봐라니까 왜 얘기를 해봐야 돼요? 얘기를 하면 훨씬 더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한 글자 따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비문학 수업할 때도 이런 식으로 종종 하는데 니네도 뭔가 할 때요 한번 찾아봐.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이 글쓴이가 이걸 쓴 목적이나 의도는 뭘까? 그것도 판단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맨 위에 보면 토이라고 있잖아요. 진짜 토이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 생각해봐. 토이가 맞을까? 틀릴까? 과연 이 토이가 맞을까? 틀릴까? 어때요? 맞을 것 같냐? 틀릴 것 같냐? 언젠가는 칠판도 박살 나겠지? 토의하고 토론하고 차이는 많이 들어갔잖아요. 뭐가 다르죠? 토의는 한 가지 주제로 한 가지 주제로 여러 가지 의견을 의견을 나눠서 나눠서 방법을 생각해내는 거 같아요. 생각해내는 거고 토론은 이제 주제로 찬반으로 나눠서 한 가지 주제는 똑같잖아. 근데 토론은 좀 찬반이 나뉘는 거. 찬반이 나뉘는 거. 얘는 찬반 안 나뉘나? 토론은 좀 방법을 찾는 거 같아요. 방법을 찾는데 찬반은 나뉠 수 있잖아. 기숙사에 공유기를 300개 설치합시다. 오케이, 난 찬성. 나는 반대. 할 수 있잖아. 토의는 한 주제를 가지고 얘도 한 주제고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주장으로 비슷한데 결국 같은 얘기예요. 토론은 자기가 맡은 역할이잖아요. 자기가 맡은 의견. 그거 가지고 싸워서 이기는 거고. 토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의견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자유로운 형식인 것 같아요. 저놈도 계속 뭔가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뭐 약간 계속 아쉬워. 간략하게 얘기하는 습관들이 되게 좋은데 그 다음에 살붙이면 편해요. 일단 이 둘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요 목적이에요. 토의는 목적이 뭐예요? 해결책이에요.
그래서 협상도 어느 정도는 이쪽이에요. 괜찮아. 서로서로 줄 거 주고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상대편이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한 팀 개념이야. 그러니까 찬반이 생길 수는 있는데 협조를 해야 되잖아. 크게 보면 한 팀이에요. 협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토론은요? 여기 기본적으로 찬반이야. 절대 이 둘은 힘이 합쳐지지가 않아요. 합칠 수도 없고. 목적은 승리. 설득이라고 하면 안 돼요. 설득은 달라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 승리입니다. 근데 모든 토론이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보통 토론 대회란 말은 있지 토의 대회란 말은 없어요. 근데 토론도 약간 경우가 다른데 지금 극단적인 토론을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찬성 측이 2명이 앉아 있고 반대 측도 이렇게 2명이 앉아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사회자가 있잖아요. 전에 텔레비전의 댓글 토론 같은 경우도 비슷해. 그리고 앞에는 패널들이 이렇게 있고 댓글 토론 같은 경우는 승부를 가리는 건 아닌데 사실은 가리긴 해.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 보통 이런 건 찬성이 유리합니다. 찬성이 8이고 반대가 1명이었어. 토론이 끝났어. 찬성이 7이 됐고 반대가 2명이 됐어. 누가 이겼죠? 반대가 이긴 거예요. 하나 늘렸잖아. 근데 그냥 늘린 게 아니라 끌고 왔죠. 얘네가 이긴 거야. 생각해봐. 찬성과 반대가 이야기하는데 얘네가 얘네한테 얘네를 설득하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 설득되겠어 안 되겠어? 아 되면 안 되지. 얘네는 반대를 대표하고 나오는데 얘는 논거도 엄청 많아요. 얘는 논거가 엄청 많아. 그래서 토론 잘 보면 서로 자기 말만 하는 거야. 융합되지 않고 나중에 이제 토론 대회 같은 거 하게 되면 얘네 말 너무 잘 들어주면 안 돼요. 듣다 보면 그럴싸해. 그럼 끝이야. 설득이 아니야. 얘네 논 거는 그냥 얘네가 논 걸 얘기하는. 그래서 토론은요. 일반적인 요령의 토론은 얘네 설득이에요. 설득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상대방이 아닙니다. 백분 토론 같은 경우도 패널들이 설득되는 경우가 아니라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논 거 발표하는 시간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그거 뭐 틀린 건 아니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보면, 뭐가 맞죠? 국어 시간에 글을 읽고 친구가 토의를 했다. 그러면 이의는 여의를 읽었다. 그럼 이의는 여의를 읽은 목적이 해결책인가? 하나의 의견으로 통합하는 게 목적인가? 이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토론에 가깝긴 해요. 그래서 보통 독서 토의란 말은 없잖아. 토론이란 말은 있지. 근데 독서 토론에서는 싸우는 게 목표가 아니야. 그야말로 다른 생각 나누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친구하고 독서로 토론하다가 그냥 설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각자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내 의견이고 니네 의견인데 너 의견은 달라. 내게 맞아라고 하면 싸우자는 거라서 독서 토론 같은 경우에는 좀 폭넓게 볼 필요가 있고 마음 열고 가야 돼. 아까 여기 있잖아. 지웠지만 여기 있던 그 독서 토론은 되게 좋은 게 이게 되고요.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각도에서 읽을 수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토론을 많이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생활기록 그것도 좋고. 그래서 자꾸 니네 팀 짜서 뭐 해보라고 하는 거야. 1학년이라 아직 니네끼리는 미흡할 수 있지만 언제나 시작은 그런 식이죠. 니네가 처음부터 구구단을 외운 건 아니잖아. 처음부터 방정식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니네 아직은 미적분 물론 시작도 못하겠지만 언젠가 할 수도 있어요. 계속 올라가는 거야. 3학년 때는 되게 고수준의 토론자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유 있는 여유 한 달랑만 하고 오늘 끝낼게요. 딱 요만큼만 합시다. 요만큼만. 정해놓을게요. 1학년 3월 16일. 근교로 놀러 가자는 친구의 말에 여유가 없어라고 쏘아 붙이고 전화를 끊었다. 니네 친구 쏘아 붙여본 경험이 있는 사람? 왜 쏘아 붙였어? 오지오기가 얘기해봐요. 네? 왜 쏘아 붙였어? 손든 거 아니야? 그치? 어떤 상태야?
자세한 상황만 얘기하지 말고. 언제 수업 붙였어? 오늘? 아니 오늘 말이야. 언제? 어저께? 아니 최근에 는 거예요. 아, 왜 수업 붙였어? 약속 시간이 늦어서. 짜증나서? 그쵸? 밑에 봐봐요. 단칼에 거절. 이거 니네 자주 하냐? 잘 안 하죠. 이 둘을 볼 때 글쓴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때요? 되게 안 좋아. 되게 안 좋아. 그거 판단해야 돼. 이 사람은 지금 마음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쏘아붙이고 단칼에. 야, 이게 되겠냐? 심지어 뭐라고 써있냐면 머리 물려면 나중에 갈 수 있을 테지만 내가 사실은 가능해요. 가능한데 단칼에 싫어, 꺼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 났더니 봐요.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 이 사람 여유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없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걸 보니 있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니네가 학원을 다니거나 어디를 가거나 아마 이거 되게 중요한 꼭 출제될 거라고 하고 나도 안 될 수가 없는데 보세요. 여유, 그 다음에 여유, 그리고 여유. 하지마 안 해도 돼. 이미 이런 습관 버려야 돼요. 니네가 판단할 수 있는 거 넘어가도 돼. 이 여유들이 과연 다 같겠느냐? 이걸 생각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 여유는 크게 두 가지다. 글쓰기는 두 가지야. 그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여유는요. 시간적 여유야. 그런 거. 두 번째 여유는 마음의 여유예요. 미리 얘기할게요. 그러면 얘는 시간적 여유일까? 마음의 여유일까? 시간이요? 잘 모르겠어. 사실 1번은 똑같아서 모르겠어요. 얘는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얘는 마음. 이 시간이 없다고 하면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상황에 따른 마음도 그렇긴 한데 정말로 여유가 없는 것 같았다. 이거 아마 이 시간이겠지. 이 시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문득 여유가 없다 말할 때 여유면 얘랑 얘는 똑같은데 단순히 시간적 여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얘는 시간적 여유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는 생각이니까 얘는 뭐에 가깝죠? 얘는 마음이겠죠? 얘도 마음이겠지? 얘는요? 정말로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다. 얘는 정말로 여유가 없어졌는데? 얘는 시간일 거야. 그래서 나도 낼 수밖에 없고 학원도 와 우리 적중 100%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긴 한데 뒤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어떤 여유인지 판단해 주는 거 되게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 왜 몰라 얘 애매하다고 했느냐? 분위기 보면 시간인지 마음인지 불명확해요. 그래서 쟤는 물음표인 거야. 뒤에 나오는 거 각자 해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면 돼. 근데 이것도 얘는 확실히 시간적 여유가 맞는데 얘는 마음이 맞아요. 얘랑 반대니까. 얘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시간에 가깝지만 자세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달력을 넘겨보고 휴대전화 메모를 들여다보았다. 헤아릴 일 있었지만 오늘 하루 놀러가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문득. 그래서 뭔가 깨닫죠? 문득. 여유가 없다라고 말할 때 여유는 단순히 시간 여유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가느냐? 기꺼이 무리하겠다는 마음. 이게 중요한 말 나왔죠? 기꺼이 무리하겠다는 마음.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은 의지와 가깝다. 그래서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뒤에 나와요. 표시해놔야 돼. 두 번째 여유는요. 마음의 여유는요. 의지예요. 의지. 마음, 의지. 그리고 의지에 필요한 건 노력이야. 노력 없이는 의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거 니네 몇 쪽이더라? 165쪽이 마지막 자리였죠? 164쪽이구나. 163쪽이나 164쪽이 비슷한 얘기 나오니까 다음 시간 다시 얘기해 줄 거야. 일단 써놓기만 하세요. 그날 나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일 거예요. 왜? 이제는 좀 그래 마음이. 나들이 가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죄책감도 있고요. 추가해서 친구에 대한 미안함도 있을 거야.
그래서 종일 마음이 무거웠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죠. 그랬더니 이제는 진짜 마감이 다가오니까 여유가 없어지고 말았다. 근데 여기는 확실히 시간이에요. 근데 이럴 거면 그냥 놀러 가시면 됐어. 하지만 여유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번 주 내가 이거 했으면 니네 집에 전화했느냐 이런 거 물어볼 텐데 갔다 와서 좀 많이 그게 희색됐거든요. 저번에 27일 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집에 가기 전까지 집에 전화하기 쉽지 않았죠? 생각보다는 매일 못해. 힘들어서. 같은 맥락이야.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까 지난주에 했던 거 요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파악을 했는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으로 규정되는 요거죠. 규정되는 여유가 있다. 그래서 다 아는 거야. 첫 번째 유형의 여유는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의 여유는 규정되는 거야. 핵심은 규정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도 있지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예를 들어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와 자리 많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많은지 아닌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돼 있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의 특징은 거기 있는 것처럼 여유의 기준이 넉넉함을 측정할 수 있다. 척도가 비교적 객관적이야. 아예 객관적인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얘는 10억이라고 하면 많아요, 적어요? 돈으로 10억입니다. 많죠. 많죠. 왜 했던 거 같지? 처음인가? 왜 했던 거 같지? 니네 뭐 계속 똑같이 했던 거 같은데? 7번에. 이렇게 헷갈리네. 니네 평생 이거 벌 거 같아요? 못 벌 거 같아요? 못 벌 아니, 벌어요. 법니다. 버는데 차이가 있다고 적어야. 이게 한 번에 내 수준에 남는 게 10억은 아니고 누적해서 합치면 10억은 훨씬 넘어가.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번다고 쳤을 때 평균하면 1년에 요만큼은 될 거야. 뭐 초년 정도부터 말년까지 하면 그럼 30년에 일할 거 아니냐? 얼마죠? 18억 아니냐? 그러니까 누적해서 계산하면 이걸 벌긴 벌어요. 근데 큰 돈은 맞아요. 이게 내 수준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나한테는 10억이 크지만 입장에서 10억은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들어온 기사가 있었거든요. 빌 게이츠가 4박 5일 휴가를 가는데 참 소박하게 10억을 썼다. 이게 우리 입장은 아니야. 근데 가진 재산에 비교했더니 우리로 치면 이게 한 100원 꼴이라고 하더라고. 그럼 되게 소박한 거 맞죠? 니네 4박 5일에 100원 쓰냐?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 그 얘기예요. 시간, 금전적인 것, 공간. 우리 집이 1000평이에요. 넓은 것 같아요? 좁은 것 같아요? 넓죠. 근데 우리 집가 10,000명이야. 그럼 좁아요? 넓어요? 좀 좁지? 한 평이 10명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비교적 객관적. 하지만 대부분은 한 번에 알아. 나머지는 뭐 그런 얘기 하면 돼.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여유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의 여유는요. 시간적, 공간적, 물질적 여유를 이야기하는 거고 규정되는 걸 얘기해. 뭐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 장. 여유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여유라고 보면 돼요. 이게 두 번째 여유고 간단해요. 마음의 여유를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이게 두 번째. 그래서 마음의 상태라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여유를 대략적이나마 판단해 볼 여지는 있어요. 여유를 가늠할 수 있다.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어떤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사람 만나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다 귀찮아지죠. 지난번에 니네 첫 시간에 얘기한 거 이런 거 다 상황 이해되죠? 네. 하루에 1분 여유도 없진 않은데 부모님한테 문자 하나 보내는 게 쉽지 않더라. 왜? 요거니까 힘들잖아.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는다. 반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있잖아. 둘러싼 분위기에서부터 여유로움을 감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러싼 분위기 여유는요, 이런 거예요. 낯선 사람에게 열려 있는가.
상대의 말을 열심히 귀담아 듣는 거 이런 거 여유가 있으면 낯선 사람에게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상대 말도 열심히 귀담아 듣는다고. 아니면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돼요. 얘는 등하굣길이지만 등하굣길에 자기 살피고 걷는 거, 음식 내온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거,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 다 여유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니네 지나가다가 누구랑 어깨 부딪혔다 그러면 보통 무슨 말부터 나와요? 아이씨. 아부터 나오겠죠. 근데 부딪혔는데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있는 거야. 부딪혔는데 나는 물론 아프고 약간 당황스럽겠지? 근데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으니까 배려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상대방은 괜찮을까? 그 말부터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부딪혔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나오면 그것도 여유가 있죠? 생각해봐. 부딪혔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랑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누가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라고 하는 거. 어느 게 좋아요? 부딪혔는데 아이씨 이게 나아요? 미안해요 이게 나아요? 당연히 미안해요가 낫죠. 뭐야 이거. 근데 출근길에 아마 여러분 나중에 출근할 텐데 출근길에 부딪히면 무슨 반응 보일 것 같아요? 출근길에 부딪혔다 어깨 서로 무반응. 서로 반응 없어요. 왜? 급해. 그런 거 따질 여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급한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이게 안 되고요. 또 이런 것도 생각해봐. 니네가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니네 밥을 주시면 이거 해요? 웃으면서 엄마 잘 먹을게 뭐 이런 얘기 하나? 아버지한테도요? 그 다음에 식당 가서 서빙하는 사람한테요? 그게 있어야 돼. 근데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그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유는 묻어난다. 근데 내가 두 번째 여유는 내가 그래서 만드는 여유라고 봐도 돼요. 마음의 여유니까 뒤에 나오지만 나랑 관계 있는 거야. 이거는 규정되는 거고 이거는 내가 어쩌고 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 얘기는요.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상호 영향을 끼친다. 무슨 얘기냐면 니네가 돈이 많으면요.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마음이 편해지면 공간적인 여유도 희한하게 생긴단 말이야. 혹은 니네가 마음의 여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리고 뭔가 안 되면 마음도 초조해. 그래서 이 둘은 관계가 있는 거라고. 그게 여기야. 두 가지 종류의 여유는 상호 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만나기 꺼려진다. 처리하는 상tem이 쌓여있을 때 공짜 해외여행은 무슨 소용이 없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니네가 아직은 이해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요거 잘 이해 안 되죠. 그치? 아직 이해 안 되지. 니네 주말에 집에 가면 막막하지 않잖아. 놀 거 많잖아요. 그 다음부터 봐봐. 요거 표시해 볼게요. 평생 일만 해왔던 아버지들이 퇴직 후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한다. 요거 니네 상황이 이해가 돼요? 어때요? 평생 일만 해왔던 아버지들이 퇴직 후에 어떻게 시간 보내야 할지 당황한다. 요거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이해는 되게 될 거야. 근데 무슨 상황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나? 그 옛날에 뉴스에서 본 적이 그 있습니다. 옛날에 뉴스인 거고 네가 본 적은 없잖아. 그죠?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아버지들은 대체로 한 40년대, 50년대생 분들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나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는 몰라요. 왜? 속한 게 아니니까. 이런 거야. 저 때는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계시는데 주로 누가 일을 하시죠? 아버지. 이때는 어머니 거의 일 안 하시는 거야.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일을 다 하시는데 보통 6시에서 11시예요. 11시까지 일해요? 그건 아니고 퇴근은 똑같아. 6시야. 근데 출근 빨리 하시는 건 맞고 그럼 퇴근하고 뭐 하느냐? 술 드시거든요. 그럼 술 드시는 게 왜 드시냐? 그것도 일이야. 이때는 그랬어요. 물론 막 좋아서 마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에 오면 자죠. 주말에는 이때는 또 토요일까지 일했거든요. 토요일은 1시에 끝나. 니네 그런 적 없죠? 니네 놀토란 말 알아요? 몰라요? 들어는 봤지. 그 놀라운 토요일 그거 말고 노는 토요일. 들어본 사람. 이거 반대 개념 뭐예요?
노는 토요일에 반대는 니네 일 아니잖아. 학토라고 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공부하는 토요일. 근데 이걸 좀 많이 써요. 그러니까 매달 2, 4주는 학교 안 가. 1, 3, 5주는 학교 가. 이게 2006년에는 적용. 2007년부터는 이제 무조건 모든 토요일은 다 놀아. 니네가 몇 년생이지? 2007년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이렇게 했는데 그럼 당연히 주말에는 뭐 해요? 아버지가 일만 자겠지. 하루 반 쉬고 집에 가는 거야. 출근하는 거야. 그러면 봐. 이렇게 30년을 일했다고 쳐봐. 그러면 정말 이 아버지는 평생 일만 했죠. 취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뭔가 하기 쉽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일만 한 거야. 물론 어머니는 그동안 가정 일만 하신 거고. 근데 그러다가 퇴직을 했어. 정년 퇴직을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뭔지 알아.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어머니도 비슷하고. 근데 여러분들 몰라요. 그 설명을 해주면 니네가 이해를 해. 이거는 가능해요. 그렇잖아. 설명을 했으니까. 근데 뭐는 못해요? 공감은 못해요. 그럼 니네가 왜 공감을 못하느냐?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가 내 세대라고 했잖아. 우리는 그래도 취미 생활이 있고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니네도 그 모습을 보아왔잖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해는 되는데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야. 니네가 모르는 걸 남이 설명해 주는 거 그게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쭉 올라가면요. 여기 있잖아. 물론 토론이 더 맞지만 다른 사람하고 독서한 다음에 무언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거에 효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방적으로 얘기해 주는데 니네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서 독서 토론하면 참 다양한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요. 니네를 위한 글이 아니라서 니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요. 그 다음 이처럼 시공간적 여유는 있는데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초조함을 느낀다. 반대로 마음의 여유 있지만 여유가 없이 이해만 대책 없이 느긋하다고 손가락질을 받기도 한다. 자, 요거 의도는 뭐예요? 그래서 결국 첫 번째랑 두 번째 혹은 두 번째랑 첫 번째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는 이해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해봐. 잘 보고요. 문장 두 개의 문제점을 써서 찾아서 여기다 써봐. 니네 교과서에다가. 요 두 문장은 이런 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최대한 써봐. 한 3분 줄게요. 너무 못 줍니다. 그 방금 그 공감 안 되는 거 좋은 네 마음대로 써요. 아무거나 써도 돼. 어쨌든 지금 요 페이지에 요거 세 줄이요. 저 세 줄을 잘 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주비 되든 밥이 되든 니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서 쓰는 거야. 그 아래 빈 공간에. 한 3분 빨리 써봐요. 잘 보면요. 뭔가 중요해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키. 이 세 줄의 문제점을 찾을 때 키. 반대로예요. 예입니다. 반대로라는 얘기는 앞에 있는 문장이랑 뒤에 있는 문장이 서로 반대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봐봐. 있는데 있지만 이것도 앞뒤로 반대잖아. 자, 그러면 보세요. 이처럼 시공간적 여유는 있는데 시공간적 여유가 있다. 반대로. 그럼 얘한테 짝은 얘잖아. 그럼 마음의 여유. 밑에 쓸게요. 마음의 여유. 그럼 얘랑 얘는 반대야. 맞죠? 네. 시공간,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있는데 있지만 그러면 얘랑 얘도 반대란 얘기 아니냐? 그러고 봤더니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 써볼게요. 마음의 여유, 경제적 여유. 그러면 얘랑 얘도 반대고 얘랑 얘도 반대 아니냐? 얘랑 얘도 반대고요. 문제가 뭘까요? 대충 이 정도 하면은 알아채는 애들이 생기긴 하는데. 성장. 꼬였다고 뭐가 꼬여? 안 꼬였네? 이게 문제야. 봐봐. 얘랑 얘가 반대야.
얘랑 얘도 반대야. 얘랑 얘도 반대고 얘랑 얘도 반대야. 아니 문제 없어요. 그러면 얘랑 얘는 똑같아야 돼. 맞죠? 일단 마음이 왜 똑같아? 오케이. 문제가 뭐예요? 얘랑 같아야 되는데 같아요, 달라요? 왜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둘 다 첫 번째 유형의 여유는 맞지만 시간, 공간, 물질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경제적인 여유라고 하면 똑같다고 칠 수 있지만 적어도 시공과 물질은 달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야. 내가 시간적 여유는 있지만 돈은 없을 수 있잖아. 무슨 얘기예요? 요 둘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뒤틀린 거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상황이랑 뒤에 있는 상황 자체가 달라요. 일단 첫 번째 문제. 자, 두 번째는요. 아무튼 이럴 때 어떻게 된대요? 우리는 내가 초조함을 느낀대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느끼는 감정 아니냐? 그렇죠? 내가 느끼는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럼 밑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럼 감정이 나와야지. 근데 밑에는 뭐가 나왔죠? 남이 하는 평가가 나왔잖아. 남이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안 맞는 거야. 여기도 뭐가 나와야 돼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와야 돼. 그럼 이 짝을 잘 맞추려면 마음의 여유 있지만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시고 이걸 받으면 마음이 참 슬프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하겠지. 근데 안 나왔잖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야. 마음의 여유는 있지만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책 없이 느긋해서 받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럼 완전 또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문제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이거 여기까지 파악을 했잖아요. 글쓴이한테 이렇게 쓰면 안 되죠. 하고 첨삭을 해주면 될까 안 될까? 왜 안 돼요? 자기 마음. 그러니까 자기 마음인데 그걸 조금만 더 그럴싸하게. 자기 마음이 맞는데. 첫 시간에 얘기했어. 얘는 신경 안 쓰겠지만. 이 글의 종류는 더군다나 중수필도 아니고 동수필. 아니 동수필인데 논리적으로 쓸 필요 있나? 이거 문학이에요. 만약에 이게 논설문이라면 우린 충분히 지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수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아까 맨 처음에 내가 얘기할 때 뭐 물어봤지? 이거 대충 뭔지 의도는 파악이 되지?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니까 딱 그 정도야. 수필이기 때문에 의도 파악이 되나? 되죠? 의도가 뭔데? 이거 조화를 이루라는 얘기 아니에요? 끝. 그 정도면 돼. 그러니까 그거를 뒷받침하려고 이런 예시를 든 것 뿐이니까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은 거고. 그 정도 알고요. 그래서 둘은 서로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근데 두 번째 이 마음의 여유는요. 훈련으로 획득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는 획득이에요. 근데 훈련을 해야 돼. 니네는 여유가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양심의 손으로 좀 없죠. 왜 없지? 생기겠냐? 하루 종일 생각하면 여유가 생기겠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여유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아요. 물론 니네 동기들 아마 40만 명, 30만 명 후반일 텐데 반은 여유가 있어요. 그냥 학교만 다니는 거야. 학교 있는 걸 답답하게 여기고 집에 가면 할 거 하고. 근데 적어도 반은 난 좋은 대학 가야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조건이 걸리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가능해. 만들 수 있어요. 왜냐? 이게 없더라도 얘는 생길 수 있거든요. 마음의 여유니까. 훈련법 첫 번째. 니네가 길을 걸을 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어둘 습관을 들이면 좋아요. 니네 보통 어떻게 해요? 휴대전화. 학교는 좀 다르지만 집에 가면 보면서 가거나 들고 가거나 가방에 놓고 가는 사람도 일부 있지만 놓고 다니는 사람은 잘 없죠. 주머니에 넣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 왜 그렇지? 왜 그래? 왜 주머니에 안 넣어? 마음 비슷할걸? 왜 주머니에 안 넣지? 이제 뭔가 없으면 뭔가 약간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뭔가 그런 게 있죠. 그런 맥락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넣어두면 희한하게 여유가 좀 생겨요. 억지로 하면. 근데 이 글은 아직은 폰으로 뭐 인터넷 같은 거 안 할 때 영상 같은 거 안 볼 때 그때거든요. 근데 요새는 더 심해졌잖아요. 요새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가요?
선생님 보면서 가더라고. 가는 것도 이렇게 잡으면 좀 안전해. 근데 어떻게 봐요? 완전 이러고 가요. 그러니까 진짜 보는 거야, 영상을. 유튜브나 뭐 이런 걸로. 위험합니다. 위험도 그렇고 마음이 되게 조급해지는 거야. 그럼 사람들 왜 보면서 갈 것 같아요? 시간이 아깝거나 내가 아니면 그 걸어가는 시간을 못 참는 거야. 마음이 여유가 없으니까. 걸어갈 때 걸어가는 게 목적이야. 아니면 두 번째, 니네도 마찬가지인데 생각보다 사람들이요 상대 말을 잘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다 끊어요. 나는 집에 갔다까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집에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중간에 끊는다고. 그 0.1초 듣는 걸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 훈련이야. 세 번째 거는 니네가 급한 일이 생기면 심호흡하면 되는데 이것도 잘 안 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니네 이건 진짜 한번 해봐. 학교 올 때 중간에 멈춰요. 네? 잠깐 멈춰봐. 해봤자 10초? 10초 멈추면 니네 마음 편할 거 아니야? 불안할 거 아니야? 불안해. 왜 불안해? 10초인데? 아니 10초만 멈추는데 뭐 문제 있어? 왜? 그것 때문에 얼리버드 늦으면은 아니 이미 20초 먼저 나오면 되잖아. 아니 10초가 뭐 커? 심각하게 문제가 되나? 야 이게 지금 오늘 수능 보는데 종칙 10초 전이야. 그런 개념이야? 종칙 10초 전에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해. 아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10초를 멈출 수가 없다고? 멈춰서 뭐 하냐면요. 하늘 쳐다봐요. 거의 안 해. 나 가끔 니네 이제 등교할 때 보거든. 그러면 밑에 주차하고 보면 쫙 가요. 하늘은 절대 쳐다보지 않아. 옆도 안 봐. 이러고 통과. 왜? 내 너냐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그러니까 여기 있는 5개는요 일부러 하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이건 다 억지로 하는 거야. 근데 억지로 하다 보면 희한하게도 이게 생겨요. 이게 생기면 돈은 모르겠는데 희한하게 요게 생긴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되고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이제 흐름 이야기할게요. 이 사람 맨 처음에는 에피소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유형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유형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는 서로 영향을 끼친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두 번째는 획득된다 라고 하면 니네가 이 시점에서 뭘 궁금해해야 되느냐. 아니 그러면 도대체 왜 그렇게 훈련까지 해가면서 두 번째 여유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흐름이야. 그래서 이 수필은요 전형적인 미괄식 구성이에요. 수필은 괜찮아. 논설문 쓸 때는 두 갈씩 쓰는 게 맞고요. 아직 주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여기도 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봐. 요 5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만 골라봐요. 여유를 만드는 일부터 하나. 우리 몇 개 있는데 하나. 딱 하나. 단어 하나. 진짜 하나. 등이요? 아유 하지 말고. 능동력도 중요한데 얘는 두 번째로 중요해요. 얘는 두 번째. 자신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까지 보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게 필요해서 이게 두 번째긴 한데 잘 보세요. 이것도 대략 설명을 한번 해보고 배경 설명하면 살짝 이해하더라고. 니네는 니네를 위해 살아요. 아직은 그래. 아직은 17, 18살이니까. 니네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니네가 살고 싶은데 살거든요. 다 나를 위한 모든 우주는 니네를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야. 아직까지 그래요.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나죠. 이 사람도 자기만을 위해서 온 우주가 굴러간다. 다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에요. 그런 둘이 만나잖아요. 둘이 만나서 사귀게 되면 아직 결혼 안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둘이 중첩되는 공간이 생겨요. 이 공간은 각각 서로를 위한 공간이야. 이거는 내 우주가 아니에요. 상대방 우주지. 근데 그러다 둘이 결혼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우주가 합쳐지는데 하나가 되는데 그 와중에서도 자기 공간이 좀 있어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 있단 말이야.
좋아. 딱 좋아. 그러다가 이제 얘가 태어나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동굴에서 볼을 피워. 이게 다 사라져요. 진짜 하나도 없어. 절대 없어요. 특히 아직까지는 그래도 요새 나아졌지만 요새도 누가 좀 더 애 키워요? 하림이 이쪽은 엄마라고 할게요. 이쪽은 아빠고. 껌딱지라는 얘기 알죠? 껌딱지가 뭐지? 딱 붙어다니는 거. 딱 붙지? 찰싹 붙어요. 그래서 극심하게는 엄마는 화장실도 못 갑니다. 화장실 가자고 잠깐 놓잖아. 시야에서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물어요. 막 물어요. 그래서 큰일 본다고 화장실 문 닫으면 애가 막 울어요. 열면 다시 웃어. 닫으면 울고 열면 울고. 울고. 열면 울면 안 되지. 그나마 아빠는 출근을 둘 다 출근 못하는 한 명은 휴식하면 엄마가 모두 휴식하거든요. 그럼 출근하잖아요. 와 출근하면 숨통이 트이나? 아니야. 출근했더니 아빠는 또 그 회사의 부속품이 돼. 이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로지 얘를 위한 세계가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여기로 가요. 그러다가 얘가 살짝 크잖아. 한 3살 되면 약간 생긴단 말이야. 자기 공간 조금 생겨. 정말 미세하게 생겨. 근데 그래서 얘도 좀 컸어. 와 이제 어린이집 간다. 이제 또 뭐가 나타났냐? 하나 또. 애국자지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30살 결혼했다고 쳐봐. 그럼 30살까지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고 당연히 얘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그 두 분도 다 얘를 위해 살았잖아. 그러다가 온 우주가 다 이쪽으로 가요. 이게 좀 오래 지속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나를 위한 게 없어. 사라지는 거야. 조금씩 사라져요. 더군다나 출근해봐도 소용이 없어. 부속품이야. 나를 위한 게 없다니까. 그러면 분명히 30년간은 내가 우주 중심인데 사라졌죠? 되게 문제가 크단 말이야. 그래서 해결책이 뭐예요? 이 상황에서. 물론 애들을 키울 때 같이 충분하고 행복한 것도 있어. 근데 그래도 나라고 하는 게 사라진 게 너무 슬프잖아요. 나도 그렇고 엄마도 나도 없고. 물론 그래서 가끔 남편이나 아내가 자기 본가로 가면 또 뭐가 있죠? 자기도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요.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잖아. 그래서 가서 어리광 피는 거야. 가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얘네한테 하는 거. 해결책은 뭐예요? 그렇다고 같이 살 수는 없잖아. 평생은 돌아가실 거니까. 애를 안 낳아요. 그런 의미 없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다시 만들어내야 되죠, 나를. 다시 만들어내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오로지 나를 위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영화 보기 같은 예를 들어봐. 나는 가끔 이제 심야 영화 같은 거 보거든요. 그러면 되게 힘들어. 12시에 보는 거 되게 힘들어요. 때가 가면 2시에 끝나잖아. 근데 보면 생각보다 좋거든요. 왜 좋아요? 요 2시간은 오로지 누구를 위한 시간이에요? 그것이 나야. 그래서 요거를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슬슬 나타난단 말이야.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게 있다면 그러면 자기만의 시간이 생기죠. 그러면 아까 봤잖아. 얘네를 위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더 생기고요. 이쪽도 배려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럼 가족이 더 화목해지고 분위기 좋아진다고. 근데 무조건 좋을 수는 없어요. 희생하는 게 있죠? 희생하는 게 뭐예요? 내가 무조건 다 좋은 건 취한 건 아니잖아. 뭘 희생했지? 저 케이스에서? 자신의 일. 요거잖아. 원래 이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자야지. 니네 새벽 2시까지 영화 보고 집에 가서 2시 반에 자서 한 6시에 일어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봐. 이제 보세요. 대충 이해될 거야. 다음 장을 보면요. 이 결론이에요. 여유관하는 사람들은 영화 보거나 여행 등에 좋아하는 일을 한다. 취향 관념이야. 영화를 보든 아니면 좋아하는 거 하든 테니스를 치든 축구를 하든 관계없어.
여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유를 내려면 의지와 간절함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첫날 첫 시간 때 얘기한 거 기억나나? 뭐라고 써있죠? 의지와 가까운 것 같았다. 그리고 노력이라고 써있잖아. 노력 필요합니다.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자, 다시 마지막 장. 별로기예요. 나오잖아. 여유를 낸다는 건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나를 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를 향하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 스스로에게 본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원래 내가 있는데 이 우주는 나를 위해 돌아가는데 사라졌잖아? 내가 뭔가라는 걸 알려주는 게 이렇게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만드는 여유예요. 뭔가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다음에 나를 둘러싼 시공간에 나를 분명하게 각인. 아까 사라졌었잖아. 여기 있잖아요. 사라졌었잖아. 다시 나타났죠? 각인하는 거. 그 다음에 마침내 내 삶이 희미해지지 않게 하는 거. 요런 게 핵심이에요. 요런 건 매운 거. 그래서 뭐래요? 자발적으로 나서야 누가 억지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시간 만들어서 내가 영화 보러 간다. 내가 만드는 거니까 내가 기분 좋은 거고 오로지 나를 위한 2시간을 생기게 되면 하루가 마음 편합니다. 일주일도 살아갈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현재의 여유에 마땅한 이해를 찾아주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면 니네는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돼요? 안 돼. 불가능이야, 니네는. 왜 불가능이에요? 니네는 아직은 정체성이 존재하고요. 니네를 둘러싼 시공에 니네가 여전히 분명 각인돼 있고요. 니네 삶이 희미해지지도 않았다고. 근데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비슷할 거야. 저 시간 얘기한 거 기억나요? 니네 여기 2월 27일에 다 들여보낸 다음에 들어오셨을 때 표정 내가 봤다고? 어땠다고?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 니네 기숙사 다 들여보내고 아 이거 잘 살아라 안녕 싹 들어오시면 웃어요. 살짝 이게 미소가 생긴다. 왜 생기냐? 여유. 예외가 없잖아요. 이 본인들 삶이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일주일마다 오지. 그럼 이미 두 분은 일주일 동안 충전을 충분히 했죠. 그러니까 니네 주말마다 집에 가면 잘해주실 걸 웬만하면? 왜? 마음 편하니까. 그래서 니네 아마 내후년에 이해할 텐데 수능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되게 잘해주시고 며칠 갈 것 같아요? 아우 이틀이야 이틀. 3일째부터 부모님들이 선생님 저희 애가 집에 오더니 잠만 자요. 제발 학교 갔으면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애들도 그래. 아 선생님 집에 가서 너무 짜증나. 엄마 계속 뭐라 그래요. 이틀이야. 이틀이 끝이야. 학습활동이랑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